주식 그리는 남자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49페이지에 실수와 실현을 처방했으니 꼭 극복하세요 편입니다. 과거 북유럽의 어부들은 청어를 싱싱한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 천적인 메기를 넣어 같이 운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지만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영국의 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상승장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변동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찾게 된다. 실수와 실현을 처방했으니 꼭 극복하세요. 카엘은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에서 자신의 태블릿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화면은 온통 초록색 숫자들로 가득했고 자산은 매일같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죠.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카엘은 자신이 세상의 운을 모두 가진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고난이나 하락장 같은 단어는 그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등대 작업실에서 소렌은 조용히 오래된 차트와 지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의 폭락과 반등의 기록이 담긴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렌은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보며 으쪼렸습니다. 너무 고요하군. 곧 매기가 필요할 때가 오겠어. 그는 다가올 폭풍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엘은 소렌을 찾아가 자신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소렌은 미소를 지으며 카엘을 낡은 유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그림에는 거친 북유럽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어선이 그려져 있었죠. 카엘, 옛날 어부들이 어떻게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했는지 아나? 그들은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었다네. 소렌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수조 안의 청어들은 편안함에 취해 결국 무기력해져 죽고 말지. 하지만 그 안에 굶주린 메기 한 마리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네. 청어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헤엄치고 긴장해야 하지.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팔팔하게 살아있는 건 메기에게 쫓기며 시련을 겪은 청어들이라네. 소렌은 카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투자 계좌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상승장만 계속된다면 자네는 위기에 대처하는 근육을 잃게 될 거네. 나는 자네에게 실수와 실현이라는 매기를 처방하고 싶군. 그것만이 자네를 진정한 투자자로 살려둘 테니까. 카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화면의 초록색 숫자들은 순식간에 핏빛 빨간색으로 변했고 카엘이 가진 모든 자산 가치가 곤두박질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카엘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경험도 없던 그는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소렌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하락장이라는 매기가 시장을 휘젓는 동안 모두가 겁에 질려 내던진 진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은 눈을 가리는 안개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려내는 현미경이지. 소렌은 수년간의 실수와 손실을 통해 배운 지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일이 비틀거리며 소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계좌가 엉망이 되었어요. 저는 실패한 건가요? 소렌은 카일을 데리고 비가 그친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아니, 이제야 자네는 수조 속에서 깨어난 거야. 그 고통이 자네를 살아있게 하고 더 강한 투자자로 만들고 있지. 지금의 실수를 기록하고 분석하게. 그것이 바로 자네를 살릴 처방전이라네. 카일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빨간 숫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이라는 매기는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일의 눈빛은 예전의 자만심 대신 단단한 확신으로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시장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카일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승장만을 기다리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렌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카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킨 건 달콤한 수익이 아니라 저를 괴롭혔던 그 쓰디쓴 시련들이었다는 것을요. 시장이 너무 좋으면 가끔씩 웃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네, 저는 전문가잖아요. 주식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이거 이렇게 사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박사야. 뭐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별의별 어려운 얘기들 막 다 꺼내면 자기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막 그냥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자, 주식의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투사 수업하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저의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걸 강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니까 손실 났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알려드리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자, 전문가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또는 이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얄팍한 거 경제지 하나 들고 보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귀동냥 들은 거 가지고 와서 어디서 뭐 그 영상 같은 거 하나 강의 보고 와서 나를 가르치려고 해. 야, 이러면 얼마나 이게 웃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니까 야, 이거 안 된다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사기만 하면 막 올라가요. 종목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진짜, 왜 그렇게 사세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골 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환자실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중환자실로? 네. 그러셨군요. 실현과 실수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극복해 보세요. 자, 상승하는 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장이 막 올랐을 때, 그냥 자신감이 막 하늘 끝까지 치솟아가지고 그냥 앞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갖다 막 질러대는 거야. 막.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돼지 앞에서 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게 안 통하네? 이런 실현과 실수,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뭔가 다른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현과 실수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네. 아예 그냥 너무 커가지고 마탱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스트레스 받는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과거 북유럽의 어부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청어를 싱싱한 상태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메기를 같이 넣어서 움직인다. 네, 물론 이거는 그냥 속설이긴 합니다. 네, 그랬다고 한다더라 이건데 가혹한 환경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놀드 토인비도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상승장만 경험한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들, 이제 단련이 됐다 그러죠. 단련. 변동성에 단련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뭘 합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싸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거든요. 돈 주고 절대 살 수 없는 거, 책 보고 절대 배울 수 없는 거,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2021년도 고점, 2022년도 저점, 그 다음에 2026년도, 25년, 26년에 걸친 그 상승장, 별의별 그지 같은 상황들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장이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또 장이 올라가도 겸손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오버해버려서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겸손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 실현과 실패, 그러한 처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성공의 강력한 처방은 실수와 실현이니라. 실현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공감 댓글에 좋은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것도 가끔씩 나오지만요. 실수와 실현은 성공의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요즘에 그냥 막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의 쉼, 약간의 실현, 약간의 실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수와 실현 이것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험은 나중에 다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미끄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